자, 미적분학과 친해지기 미니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수 E 관련돼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지수 E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자, 지수 E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죠. 고등학교 때 지수 E라는 걸 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극한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은 지수 E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 E는 보통 우리가 어떤 수를 말하냐면 2.7, 18, 28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가 반복되는 무리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무리수라는 게 정확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찾긴 찾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둘 거는 대략 2.7, 1828, 1828, 1828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를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라고 돼 있고 여기다 x에다가 0에 가까운 수를 점차 대입을 하게 되면 점점점 처음에는 x에다가 뭐예요? 0에 가까운 수, 뭐 1 같은 거 하나 넣어보면 1 넣어봐요. x에다 1. 여기다 0에 가까운 수가 아니라 1 대입해봐. 그러면 1 더하기 1이 1분의 1승이니까 2의 값이죠. 그러면 얘 1보다 작은 0.9 같은 거 집어넣으면 대략 2보다 좀 작은 값이 2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오고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서 찾는 게 지수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x를 점차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1 값의 x승.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 2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방식이에요. 자, 이 두 가지는 둘 다 어떤 꼴이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꼴. 자,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꼴인 지수 2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1 플러스 x가 무한대로 가면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꼴은 지수 2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는 지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요 값에서 얘 값과 얘 값의 관계는 역수관계다. 역수관계. 이렇게 쓸까요? 역수다. 또 똑같이 얘랑 관계도 뭐가 됩니까? 역수관계가 된다. 자, 역수관계가 되면서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는 지수 2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죠. 또 한 가지, 대학에서 보통 또 한 가지 지수 2를 또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lnx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lnx를 대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1부터 x까지 t분의 1 d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분으로 정의를 하죠. lnx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자연지수 로그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값은 이 의미가 하는 바가 적분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x축, y축 추워졌을 때 t분의 1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값은 뭐 예를 들어 t분의 1 그래프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부터 어디까지 적분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어떤 x까지 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분을 하다 보면 이 적분 면적값은 계속 나타나는 값이니까 얘가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면적을 했을 때 적분값이 1이 나오도록 이 면적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을 근사하게 찾아보니까 이 x값이 얼마가 되더라? 대략 2.718, 28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얘가 결국 뭐예요? 지수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놈의 값에다가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지수 1을 정의할 때 ln2의 값은 면적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놈의 값을 지수 2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정의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예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던 지수 관련된 문제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주어져 있죠.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물론 이제 뭐 정법으로 풀자면 정법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푸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n을 무한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꼴입니다. 지수 2네. 그럼 답을 지수 2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얘랑은 역수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보죠. 1 플러스 2n분의 3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 역수 부분에 얘를 뒤집은 값을 여기다 적어요. 3분의 2n 값 이렇게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럼 뒤집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원래 n값밖에 없었는데 3분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2분의 3성 이렇게 쓰죠. 그럼 2분의 3성을 이렇게 쓰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과 3분의 2가 서로 없어지니까 원래대로죠. 맞죠? 자, 그럼 여기다 극한값을 취하는 겁니다.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쓰죠. 자, 지금 이렇게 하면 뭐예요?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들어가 있는 값은 요 놈과 요 놈의 값은 어떤 관계다? 역수관계다. 그리고 1 플러스 제로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지수 2의 2분의 3승이에요. 2분의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수 관련된 문제 푸는 거하고 대학에서 지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점들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